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으로 떠오른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기업 뉴럴링크가 새로운 임상시험을 준비하며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뉴럴링크는 현지 시간 25일 콤보이 시험이라고 불리는 예비 연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인간에게 이식된 BCI 칩이 로봇팔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인데요. 의료 분야 임상시험에서 예비 연구는 소규모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죠. 여기에 쓰이는 칩은 N1 임플란트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극실과 두개골에 장착되는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실이 뇌에 연결돼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럴링크는 프라임 시험 참가자 중 일부가 콤보이 시험에 교차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프라임 시험은 BCI 칩과 로봇 수술 절차를 중점 연구한 것으로 프라임 시험 단계에선 N1 임플란트를 이용해 컴퓨터, 스마트폰만 제어할 수 있었네요. 이 예비 연구가 막 개시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임상 대상자의 경우 프라임 시험과 같이 경추 손상 등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환자들로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뉴럴링크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며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죠. 특히 시력을 잃은 환자들의 시각 회복 기술까지 개발 중이네요. 디지털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유까지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뉴럴링크. 과연 인간의 삶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볼까요?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 앞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500명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졌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전해진 뒤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된다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타격에 자국산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가운데 한국을 향해 선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산 스톰 섀도 미사일로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지고 장교와 통역 등 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33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당국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우유가 바다에서 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젖소가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 어류로부터 생산한 물고기 우유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젖소 부족으로 등장한 물고기 우유입니다. 한창 자랄 시기에 아이들 우유를 받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비영리 단체가 선보인 이른바 물고기 우유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해안 마을에서 어부들이 하루에 2번 잡은 물고기로 만든 우유라는데요. 먼저 물고기 뼈와 살을 분리해 자에 말려 부순 뒤 설탕과 딸기, 초콜릿 향료를 섞어 가루를 만드는데 이 가루를 물에 타면 영락없이 우유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고기 우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데요. 현지 전문가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경우 물고기 우유를 연간 50만 톤 생산해 45억 달러, 우리 돈 6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키울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우유를 수입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과 함께 화학 처리를 하더라도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초코만 나오면 먹어볼래, 단백질 공급은 잘 되겠다, 비린내 없어도 알고는 못 먹을 듯, 해양 오염도 심각한데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집트 홍해에서 발생한 관광 요트 침몰 사고 현장에서 현지 시간 26일 실종자 16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망자 4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나피 홍해 지역 주지사는 실종 상태인 7명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31명과 승무원을 포함한 이집트인 13명을 태운 관광 요트는 전날 새벽 5시 반쯤 홍해 해안 마을인 마르사알람 남쪽 해상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뒤 침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60일간 전쟁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바논과 그 접경 지역에서는 13개월 만에 교전이 멈추게 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60일간의 휴전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18년 만에 지상전에 돌입한 이후 약 2개월 만. סיבה ראשונה, התמקדות באיום האיראני, ולא ארחיב על כך. סיבה שנייה, רענון כוחות וחידוש מלאים.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바로 공격할 것이고 휴전 이후엔 레바논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 합의문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치열하게 충돌한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가 물러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접경 지역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만 주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소식이라며 헤즈볼라 등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교전 위험에 처해 있는 가자 지구 주민들도 언급했습니다. Just as the Lebanese people deserve a future of security and prosperity, so do the people of Gaza. They too deserve an end to the fighting.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이제 선택해야 한다. 유일한 탈출구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인지를 석방하는 것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빈민촌에서 주택 약 1,000채가 불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24일 오전 8시쯤 톤도 지역의 한 가옥 2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지역에는 약 2,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소방차 36대와 소방정 4척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고 필리핀 공군도 소방용 헬리콥터 2대를 파견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난 지역의 집들이 대부분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져 불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헤이롱장성 등 동북부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누적 적설량이 최대 49cm에 달하는데 65년 만에 가장 큰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폭설에 갇힌 차량들로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힘겨운 출근길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차를 버린 채 엉금엉금 걸어갑니다. 시민 수십 명이 직접 버스를 밀어보지만 역대급 폭설에 헛바퀴만 돌 뿐입니다. 병원을 코앞에 두고 구급차도 멈춰섰습니다. 급한 마음에 구급대원들은 병원까지 환자를 직접 들고 이송합니다. 동해에서 대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적설량이 49cm에 달해 1959년 관측 시작 이후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폭설 적색 경보가 발령된 곳도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전체에서 고속도로 40여 개 구간이 통제되는 등 교통 대란도 이어졌습니다. 폭설 피해가 컸던 허강시에서는 제설 인력만 5,8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폭설은 내일까지 헤이룽장성 일대에서 국지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동북 지역 폭설의 기세가 누그러진 뒤에는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점이나 병원 등에 갔다가 신분증 깜빡해서 곤란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좀 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자, 다음 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는 기사입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었다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 휴대전화를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요. 최신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 달 27일부터 약 2달 동안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뒤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분당경찰서에 A교회에서 교인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실제로 출동해보니 A교회에서는 1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충돌 과정에서 교인 일부가 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력 수십 명을 동원해서 현장을 통제했고요. 이후에 신속하게 갈등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이유, 바로 목사 선임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A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폭행과 관련한 112 신고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갈등 사태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한 줄로 선 사람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주말 동안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닥치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BBC 방송과 일간 더 타임스 등은 주말 사이 폭풍 버트가 영국 웨일스 남부 등을 강타하며 이틀 동안 11월 월 평균 강우량의 최대 80%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홍수경보 100여 건이 발령됐고 해안 지역에선 최고 시속 12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웨일스 북서부 트리퓨에선 강가에서 개를 산책시키다 실종된 75세 노인이 이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잉글랜드 윈체스터에선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웨스트 요크셔에서도 폭풍 관련한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웨일스 남부 여러 지역에선 도로와 주택, 상업 건물 등이 침수됐으며 산사태로 일부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건설 중이던 보행교가 범람한 물에 떠내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폭풍 버트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관련 경보를 발령하면서 일부 농촌 지역이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뉴캐슬 공항에선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중단됐고 일부 항공편은 다른 지역으로 우회됐습니다. 강풍과 침수 등으로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일부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런던 리버풀가에서 스탠스테드 공항까지 노선을 운행하는 그레이터 앵글리아는 이날 오후 철도 52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스 사모스 섬 부근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해 어린이 6명과 여성 2명이 숨졌다고 그리스 해양경비대가 밝혔습니다. 해양경비대는 현지 시간 25일 이주민을 가득 태운 배가 가라앉으면서 8명이 숨졌고 39명을 구조했다며 승선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와 국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잠수정, 구명보트,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사모스 섬과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다른 섬들은 터키 연안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불법 이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